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은 다 끝났고요. 예, 다 끝냈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또 좀 흔들렸기 때문에 심리에 이제 잡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저녁 방송을 좀 진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낮에 진행했던 공개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종목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오늘 저기 마감 시황 잠깐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투매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네, 좀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5%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 그죠? 어제 하락했던 거에 절반 정도 회복을 좀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잘 끝나긴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시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실 겁니다. 차트를 보면 그쵸?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겼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있죠 그 뭐예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투자 종합을 이렇게 보면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환율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런저런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0.75% 이상 금리 인상 단행을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그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뭐 그래요. 아무튼 네. 지금 이제 외국인은 오늘 조금 팔았어요. 아주 조금. 코스닥은 샀고요. 네. 그렇죠? 기관이 오늘 좀 저기 외국인보다 좀 많이 샀고 네. 코스닥도 좀 더 많이 샀고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냥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수 얘기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뭐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수요일 날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는데 그거 결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약간 애매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거니까 목요일 날 증시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0.75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잠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얘기하기 전에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쭉 해드리고 이제 테마주 이제 종목들도 보고 차트도 좀 보고 그죠? 네. 조정이 끝난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황에 대해서 전쟁 지금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할 때 시황이라고 그러죠. 전쟁 상황은 전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주관적이에요. 예.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뭐 보시기에는 이제 주관적인 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막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막 싸우는 경우도 막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참고하세요. 네. 전황 또는 시황은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 네. 자, 그러니까 본인하고 생각들이 좀 다르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그래요. 그 왜 전문가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할까? 할 때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적으시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뭐 저 얘기를 왜 할까? 그 의도를 그러니까 방향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막 시비를 걸어요. 말 안 끝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죠? 네. 뭐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본인이 취할 게 있으시면 취하시고, 뭐 아니면은 뭐, 그죠? 네. 본인 생각대로 그냥 쭉 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잠깐 보죠. 전황. 네. 이게 그 공개 방송을 한 이틀 정도 하면 목이 잠겨요. 좀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보시면 이 사진부터 볼까요? 자, 요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초기에 전쟁 초기입니다. 전쟁 초반에 그 뭐예요? 러시아 군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루트나 그걸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영국 거였나 그래요. 아무튼 영국 정보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만큼이 우크라이나 지도가 되겠죠. 여기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여기는 이제 벨라루스고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가 또 크림반도. 여기는 이제 2014년도에 뺏겼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물론 제주도보다 여기 훨씬 크지만 위치로 보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초기에 이게 아마 3월달 거였고요.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3월이죠. 올해 3월달에 전쟁 진도인데 러시아가 이제 처음에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제 미사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군력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여기 곳곳을 다 때렸어요. 우크라이나 전반적으로 때리다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고 여자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군대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육군, 공군, 해군, 그죠? 근데 해군이나 해군함정이나 아니면 공군, 즉 비행기로 아무리 미사일과 폭탄을 떨어뜨려도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땅이 점령이 된 거거든요.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러시아 서부, 중부 이런 데다가 막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많이 쏘긴 했는데 이 안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 키이우라고 요즘 부르죠. 여기가 러시아 저기 우크라이나 수도인데 여기 점령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막 이렇게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군대가 이제 어디까지 장악했냐면 이거 가생이죠. 가생이를 이렇게 러시아가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했는데 그 러시아가 지금 확실하게 점령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동부예요. 크림반도는 옛날에 넘어갔고요. 동부. 여기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경상도가 러시아한테 뺏긴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하고 강원도 일부 요 정도? 여기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로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여기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돈바스 지역은 원래 여기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친러 반군들이 이제 거의 뺐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네. 원래 여기는 저기 전쟁이 있었어요. 원래 요번 2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되게 이제 치명타가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남해안 쪽이 여기가 바다랑 연결되는 쪽인데 이쪽을 거의 다 뺏겼어요. 뺏겼고 동부도 거의 뺏겼고 그래서 뭐 여기 우크라이나 저 땅의 한 5분의 1 정도 지금 뺏겼다고 그러죠. 네. 공식적으로 뺏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군대가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철수를 해서 지금 이제 이쪽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쪽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진짜 저는 언론을 안 믿어요. 뉴스를 안 보냐 봐요. 보기는 보는데 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부터 이제 그 뉴스라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한테 불리한 뉴스, 즉 우크라이나한테는 유리하고 러시아한테는 불리한 뉴스만 나와요. 그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이 전쟁을 하면 양쪽 다 피해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그죠? 굉장히 피해를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러시아 군대 뭐 어디 뭐 탱크 비행기 추락한 거 막 이런 거는 막 보여주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실수하거나 불리한 거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불리한 거 절대 얘기 안 해줘요. 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최대한 얘기해 보자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양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얘기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시라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뉴스 나오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기사만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가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기사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가 저는 앞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테마주를 사서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원하시면 수익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 들어가서 수익을 내신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뉴스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가 막 민간인 학살했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뭐 이런 뉴스. 러시아 군대가 이거 VOA라는 매체인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즉 미국 국무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데거든요, 이게. 미국 정부의 목소리를 이제 많이 이제 내겠죠, 당연히.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공격 확대, 프란시스코 교황 특사도 폭격을 당해서 긴급 대피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8일이니까 엊그제고 이 기사 나온 거는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우크라이나군이 북동부 영토를 빠른 속도로 탈환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뭐 병원을 공격해서 의료진 4명이 사망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황 특사랍니다. 방탄복 입고 있죠. 네. 도망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뒤에 앰뷸런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기사예요. 그럼 이제 그 러시아가 되게 막 민간인을 막 학살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 보셨어요? 네. 엠네스티라고 아세요? 엠네스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단체 중에 하나예요. 인권 단체. 근데 엠네스티에서 8월 5일이니까 한 달 더 됐네요, 그죠? 이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엠네스티에서 몇 달 동안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인권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민간 지역의 군사 기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민간인이 없는 지역에 군사 기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병원에다가 군사기지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 거예요. 배치를 한 거예요. 왜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학교나 병원에 군사기지를 구축했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공격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발표했냐면 러시아 인권단체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단체가 발표를 했거든요.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국제 엠네스티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인권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가 최근 발간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4일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엠네스티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돈바스 일대를 비롯해 북부 하르키우, 남부 미콜라이우 등 주요 전선에서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진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전략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할 수 없고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엠네스티는 판단했다. 조사관이 여기 엠네스티 조사관이 방문한 29개 학교 가운데서 22곳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로 쓰이고 있었으며 그중에 병원 5곳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 여기다가 저기 군사기지를 여기다가 구축을 했냐 이거예요.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주로 최전방 전선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민간인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간 시설이 아닌 다른 대체 공간이 있었음에도 학교와 병원을 주로 거점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딱 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놈 나쁜 놈이라고. 제가 그냥 나쁜 놈이라고. 푸틴도 나쁜 사람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 국민들 사용하는 척하면서 민간인 밀집 지역에 군사기지를 구축해요. 예?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너무 저기 하지 마시라니까. 이 사람 저기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몇 달 전에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해줬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를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네가 인간이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가 인간이냐고. 어떻게 해요? 피도 눈물도 없냐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예? 본질을 잘 보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 우리나라 분들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잘 속아요. 너무 감정적이죠. 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까? 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엠네스티,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란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여기 국방장관이랑 차관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집단 학살에 저항하고 그들의 가족과 집을 보호할 권리를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인권단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차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됐던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막 이제 비난의 화살이 막 꽂히니까 엠네스티에서 한마디 했어요. 우크라이나 군 인권법을 위반 요걸 지적한 거 미안하다. 그냥 이거죠. 우리의 발표가 초래한 괴로움과 분노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사 결과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틀린 게 아니다는 소리예요. 네, 맞다고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를 저는 안 좋아해요. 이 나라 저기 민주국가 아니에요. 공산국가였어요. 지금도 그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지금 민주주의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지금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한테. 저런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좀 있으면 겨울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뉴스 좀 더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세요. 네. 푸틴 전황 악화에 코너에 몰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푸틴이 지금 뭐 불리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핵전쟁 위험은 더 높아진다 이러고 있는데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 기사가 말 같지도 않은 게,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말 같지도 않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침략당했습니까? 저 말이 안 되는, 저 기사가 말이 안 되는 게, 저 주장이 러시아가 침략당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 5분의 1을 한 20% 이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전으로 가면은 누가 유리해요? 러시아가 유리하죠. 왜냐면 자기가 먹은 땅을 그냥 설렁설렁, 그죠? 지키기만 해도 돼요. 근데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러시아 땅이 침범당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다가는 저기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죠? 안 하고 있다고요. 여기 러시아는 이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긴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죠?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러시아한테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누가 강대국입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공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하고 있어요. 파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지금 다 파산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못 이겨낼 거 아니에요. 이제 돈도 없고 수입이 없는데, 그죠? 자기네가 뺏긴 원자력 발전소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쇼를 하잖아요. 러시아가 그러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러시아가 자기들이 점령한 그 핵발전소에 자기들이 왜 쏩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쌓아놓고서 자기들이 지금 막 난리지기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지금 실체거든요. 코미디언을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PD들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드라마 그 PD들이.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 러시아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런 뉴스 나오죠. 우크라이나가 그 잃어버렸던 땅을 재빠르게 지금 탈환하고 있다고. 그거는 뭔 줄 아세요? 그냥 러시아가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탈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군이 그냥 철수한 거예요. 철수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영토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가십니까? 네. 안 그러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간 거라니까 이거 그냥. 네. 근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믿으세요. 근데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움직일 거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뉴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테마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테마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세요. 대신에 수익을 내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면 그 주식을 수익 내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다 반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못 이겨요. 지금은 러시아가 철수해서 겨울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겨울 되면요. 겨울이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투입된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실제로 철수를 해서 어디로 갔다 그러냐면 본토로 들어갔대요. 러시아 본토로. 그러면 여름 내내 여기서 전쟁했죠. 봄부터 여름 내내 전쟁했죠. 그러면 그 군인들이 지금 지쳐있겠어요? 안 지쳐있겠어요? 지쳐있겠죠. 군대 체인지, 전투병력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사단이 들어와 있었다, 나가고 2사단, 3군단이 들어와 있었다, 3군단 빠지고 4군단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전력을 순환 배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겨울이니까. 그죠?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처음에 여기 전쟁에 쳐들어갈 때 그랬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전체 점령할 생각이 없다. 특수작전을 할 거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왜겠어요? 여기를 점령을 하면 이 밑으로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터키를 지나서 나가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밑에 누구 있어요? 이스라엘. 그죠? 흑해 함대가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여기를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대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피로가 쌓인 군대는 빼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 전우들 중에 이제 누가 죽거나, 그죠? 이렇게 뭐 저기 크게 다쳐서 이제 후송한 그런 부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군대가 약간 좀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죠? 새로운 부대가 들어와서 순환 배치하는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뉴스를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의 공색한 변명이다 그랬어요. 공색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모든 걸 다 그렇게 나쁘게 봅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전 공산당이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지금 공산당이랑 양다리 걸치고 있던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렇게 지금 여기를 이제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일대를. 왠 줄 아세요?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에. 만리장성이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만리장성이 이게 누가 진시황제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에 이제 나라들이 이제 뭐 일어났다가 또 망한 나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중국 내에서. 그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방어하려고 성을 쌓아놓은 거를 이은 거예요. 이은 건데, 만리장성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쭉 해놓으면 사람들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올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지만 맞죠.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해가지고 뭐예요? 세금 거들라고. 네, 방어도 하지만 세금. 근데 만리장성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성의 단점이 뭐냐면, 장성의 단점이 뭐냐면 한 군데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군데가 뚫리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여기 한 군데 뚫려봐요. 그 여태까지 해놓은 거 우왕좌왕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수. 이제. 자, 지키자 이제. 근데 러시아가 전황이 불리하다고요? 남의 땅을 이만큼 밟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바다 쪽을 다 뺏겼잖아요. 지금 이게 다 바다인데 다 뺏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여수 빼고 다 뺏긴 거. 뭐 그냥 부산도 뺏기고 뭐 저기 뭐 사천, 뭐 김해라 창원 뭐 다 뺏긴 거예요 그냥. 왼쪽 전라도 왼쪽 끄트머리만 남고 다 뺏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다시 땅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목포 정도 빼고 다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다 쪽을. 난리 나는 거죠. 네? 여기만 남았는데 지금. 요만큼.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러시아가 병력을 그렇게 재배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황이 불리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튼 전쟁은 좀 더 올겨울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 군대는 정규군이 많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군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평상시에. 그러면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민간인인데 강제 징집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 군대가 러시아 정규군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기겠어요? 예? 탈환을 그렇게 빨리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기 어디에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정보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줬겠죠. 저기에 뭐 탱크 지나가고 있으니까 때려 부숴라 이러면. 무기도 지원해주고, 무기보다 사실 정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전쟁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력에서 우크라이나가 크게 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전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언론이 정리를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언론이 너무 우크라이나한테만 유리한 기사만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지만 테마주를 들어가셔서 수익 내실 때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쟁의 전황의 본질을 잘 보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가져가려고요. 그런 소리 나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30분 정도 왜 했냐면 죽으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참 좋지 않겠느냐. 자, 하지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수익 나면 잘 챙기고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서 또 이제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 푸틴은 조만간 죽을 것 같고 젤렌스키가 뭐 영웅이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젤렌스키 저런 사람을, 예? 저기 그 독일이란 영국의 그 처칠 그 수상이랑 비교를 합니까? 예. 나쁜 놈들. 아무튼 이제 막 이제 뉴스 보니까 막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를 막 점령할 것 같은 그런 식의 뉴스만 나오니까 수익이 막 났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다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 수익 나시는 거 잘 챙기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래서 테마주를 볼게요. 결론은 뭐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언론에서 자꾸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 되게 많은데 최근에 상한가를 가면서 튀어오른 게 이거예요. 대무. 이름이 특이하죠. 대무. 자, 이게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지금 어떠냐면 처음에 이제 상한가 치면서 한 기억이에요. 이게 4월 달이에요. 4월 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지난주.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방에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추천 나간 게 있는데 그거 추천하면서 그날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만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건 제가 농땡이를 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방만 참여하시니까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라고. 맞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그때 급등을 여러 개 했는데 초반에 대장이 이거였어요. 상한가 나오고 한 방 더 나오죠. 그리고 불기둥을 뽑으면서 급등합니다. 여기는 6,000원, 여기는 12,000원. 그러니까 대충 100% 2배 급등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갈 것처럼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 나오죠. 일명 가짜 눌림목. 그죠?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진짜 눌림목은 거래가 없습니다. 네. 예전에 유명한 그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 뭐예요? 용각산. 네.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진짜 눌림목은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죠.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999999 네, 가짜입니다. 네? 아니 거래가 많은데 왜 못 가요? 맞잖아요, 그죠? 거래가 많은데 왜 못 가요? 가야지. 개인들한테 다 팔아넘기고 흘러내리죠. 물론 이 당시에도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쟁 초기 3월달에 푸틴 죽었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푸틴이 무슨 심각한 암에 걸렸다. 그런 소리가 KBS, MBC 이런 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 기사 보면서 아이고야 나쁜 놈들 그랬거든요. 예? 또 그런 기사 나오면 또 믿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예? 푸틴 얼굴 보니까 혈색도 좋던데요. 멀쩡해요.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기사가 나와도 못 가다가 최근에 그죠? 상한가 치면서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뭐 전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뭐 수복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올라가긴 하는 건데 잘 보세요. 고점 찍은 게 언제예요? 사실상의 고점은 5월 초입니다. 여기인데 개인들 꼬신다고 한 번 더 들었다 놓은 거거든요. 5월 말인데 즉 고점은 이미 5월 달에 찍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총 4개월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쯤에 돌려 세워보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네. 떨어져도 자꾸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돌려 세우려고. 보통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거 물리진 않았지만 사고 싶은 사람, 바닥에서 잡고 싶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여기 차트를 보면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바닥일까?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바닥이냐 아니냐 막 그러고 있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너무 바닥을 싸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요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봤을 때 차트 봤을 때 바닥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죠. 여기는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기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는 9,000원, 여기는 8,000원, 여기는 7,000원, 여기는 6,000원.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9,000원에 있던 주식이 6,00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30% 정도 빠진 거였습니다. 대충. 이런 데서 바닥 잡는다고 막 고생들 하시는데 바닥은요. 여기를 보면 잘 모르고요. 여기를 보면 쉬워요. 어떻게 해요? 고점 이어볼게요. 대충. 손이 떨리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아직 손이 안 떨린다. 수동으로 보세요. 자,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러다가 거래가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조정 끝나고 이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 고쳐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썽쟁이가 있어요. 중고등학생인데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막 이제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이제 네 그만하고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다. 마음을 살짝 고쳐먹은 거예요. 이제 방향을 튼 거예요. 이제 비행 청소년에서 이제 건전한 청년으로 이제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조정이 끝나고 돌아서기 시작한 거 여기예요. 근데 차트를 보면 어때요?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것 같죠? 계속 얻어맞고 있으니까.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요거는 좀 귀찮아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귀찮게 자꾸 번호 찍으라고 그래. 이건 좀 찍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큰 거거든요. 그죠? 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은 종목을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요. 네. 그 핵심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끝나가고 있구나. 그죠? 그러나 함정이 있죠. 여기는 9,000원, 여기는 8,000원, 7,000원, 여기 심지어 6,000원대요. 그러니까 매집할 때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매수한 게 반드시 바닥이다. 내가 매수한 게 맥점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내일 바로 날아간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오늘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내일 급등할 것 같아서 오늘 샀지만 내일 안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갈 수도 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실력 있는 분들은 겸손해요. 말을 착하게 예쁘게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용 미수 몰빵 안 해요. 자기가 매수한 것보다 10% 20% 더 빠져도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자세로 주식을 하셔야 테마주도 잘하고요, 대형주도 잘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증시가 2%인가 급락했어요. 막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승질내세요? 아니 누가 주식을 지금 사도 된다고 해서 샀대요. 근데 다음날 지수 2% 폭락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3% 4%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승질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절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절대. 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돈을 못 봅니다. 그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돈 못 봅니다. 돈이 적어도요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해도 네. 그래 내가 매수하고 나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네. 참자. 근데 되게 힘드네. 그래도 참자.
그분들이 단돈 1,000만 원 갖고 해도 그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겸손인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주식을 얼마나 했냐, 길게 했냐, 짧게 했냐를 떠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약간의 이제 뭐예요? 실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죠? 이제 올라갈 것 같잖아요, 이제. 누가 샀어요. A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근데 음봉 맞은 거예요. 보니까 8%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6%로 끝나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성격의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8% 올라갈 때 팔았다 다시 살 거야. 막 떨어져요. 보니까 전저점을 또 깨는 거예요. 여기를 깨면서 막 떨어져요. 올라오다가 급등하다 말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8,000원대 8,500원 위에서 샀는데 세상에 7,000원까지 가더니 7,000원을 깨니 6,700원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 나고 있어요. 예?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막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올 때 그분은 이미 모든 심리부터 시작해서 체력, 정신 상태 모든 게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방전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상한가 나오기 전에 손절 때렸다. 그럼 그분은 이미 녹색의 헐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괜히 저기 와이프한테 승질내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죠? 네. 본인 잘못인데 본인이 처음부터 그래 내가 좀 빨리 샀네. 돈 좀 남겨라. 허허허 이러면서 그냥 넘겼으면 지금 웃으면서 팔아가지고 그죠? 애들 장난감 사주고 그죠? 와이프 돈 딱 주면서 나갔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못 견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돌아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망가뜨리면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질 급하신 분들이 금방 나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신용 많이 쓴 거 있잖아요. 신용을 누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서 안 줄어들어도 이런 식으로 급반등 나오면 바로 줄어듭니다. 무서워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아셨죠? 데모가 요번에 상한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9시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서 관련주 찾아보세요. 많아요. 수십 개 나올 거예요. 수십 개. 근데 이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야박하다, 그죠? 현대 에버다임 상한가는 안 나왔는데 잘 돌려세고 있죠. 근데 급등하기 전에 뭔 짓 했어요? 계속 끌고 내려갔어요. 이게 상한가에 준하는 양봉인데 이거 나오기 이틀 전에 전저점 깨면서 마이너스 5% 급락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올라오죠. 근데 올라왔지만 여기 매물대가 많겠죠. 거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못 올리고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뭐 한 거예요?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데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도 하고 전쟁 안 끝날 것 같고 그죠? 겨울은 오고 있고 내 마음은 힘들고 지치고 이거 팔아가 진작에 손절해가지고 저거 샀으면 상한가 지금 2개를 먹었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신세한탄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양봉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희생하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인권단체도 아니고 자원봉사 하시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 당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근데 다 아까 데모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거래가 안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데모 상한가 가는 날 그냥 불현듯이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종목을 두루두루 보고 계셔야 돼요. 데모 여기는 이제 미리 약간 보였던 거예요. 차트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데모하고 현대 에버다임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매물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물렸을 만한 곳이 여기죠? 여기서 많이 물렸겠네요, 그죠? 이걸 이으면 답 나오죠? 네. 매물대가 워낙 강해서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뭐 재료가 센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푸틴을 인질로 잡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네. 네. 푸틴을 인질로 잡았다. 그러면 이제 뚫고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강력 울트라 슈퍼 호재가 아닌 이상은 약간 떨어지거나 좀 과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기사만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죠. 데모가 매물대가 워낙 세니까 돌파는, 거래가 되게 많은데도 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돌파는 못하지만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죠.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슈는 계속 나와요. 그럼 누가 올라오겠어요? 이거 말고 밑에 있는 2순위, 3순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데모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 종목 좀 하나 알려달라고요? 아니요, 못 알려드려요. 네. 왜겠어요? 네. 잘못 건드리면 종목들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네. 가장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찾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시고 제 뒤에서 항상 열심히 또 방송하시는 우리 무소TV 그 김 실장님 계시죠? 김 실장님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얘기 많이 했을 텐데요. 그분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원래 다른 전문가 추천 잘 안 하는데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 제 유튜브도 들어와서 많이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이 2개 있는데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 김 실장님 있죠, 여기? 네. 미인이시죠? 네. 김 실장님 여기 그 보시면 지난 방송 중에 여기 제목이 다 써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과거 방송 여기 다 볼 수 있잖아요. 동영상 여기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써 있어요. 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분은 방송은 30분 정도밖에 안 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날 우크라이나 테마주 뭐가 왜 올라왔는지 쭉 얘기 다 해놨어요. 테마주 되게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큰 틀을 잡아드리지만 이분은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저기 여러분들이 그 어디야, 저기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는 시간보다 이분 방송 그냥 30분짜리 하나 듣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설명도 되게 잘하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기 다 해드렸어요. 어디 막 이상한 데 가서 또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저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일 새벽에, 그죠? 내일 모레죠, 정확히.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아마 숨 죽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내일 저기 오늘 저기 김 시장님 방송 보고, 그죠? 네. 테마주 잘 설명해 주시니까 테마주 쫙 이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내일 장중에 수급이나 한번 보세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한 30개 넘어요. 30개가 뭐야? 찾으려고 하면 50개, 엮으려고 하면 100개도 넘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힌트 하나 드릴까요? 아직 안 나가신 분들 저 1번 쪽으로 보세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갖다가 이렇게 엮으면 돼요. 대북주로. 아니, 또 황당한 얘기 아니냐고. 전 정부에서 뭔 짓 했어요? 북한을 재건해. 대북주가 뭐냐면 그게 북한 재건 수혜주거든요. 맞으면 2번 자 일제 찍어주시고. 맞잖아요, 그죠? 네. 2018년도에 그 대북주 많이 갔잖아요. 그게 뭔데요? 북한 재건 수혜주 아니에요. 북한에 도로가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못 먹어서, 의료 지원 해줘야 되니까 쌀 없어서, 비료 없어서, 농기계 없어서 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대북 수주 그거 다 변신시키면 돼요. 2018년도에 그 전 정부에서 간 거.
제가 세력이면 그렇게 해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수죠. 그냥 바꾸면 돼요. 북한 재건수해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줘. 예? 신났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설명을 되게 쉽게 하죠. 많이 해봐서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는 김 실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편안하게 대응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